본격적으로 원리학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볼게요. 먼저 제가 그 개념 부분에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리합계. 자, 원이 뭐냐면 근본 원인데 원금이란 개념이야. 원금. 거기에다가 자,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원금이랑 이자를 합한 게 쉽게 얘기해서 원리합계야. 원금이랑 이자를 합해서 계산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원리합계. 그리고 복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리라는 건 뭐냐면 그 이자를 붙는 방식에 있어서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진짜 그 은행 앞에 현수막들 보면 막 2.4%, 뭐 2.5% 이렇게 써놨어. 그 얘기는 2.4나 2.5가 엄청 좋은 금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줍니다 하고 굉장히 뭐 약간 광고성으로 붙여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도 이자가 많이 주는 편이란 얘기인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8, 9년 정도만 하더라도 막 저축은행 이런 데서는 이자가 막 10%씩도 막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돈을 이렇게 묶어두면 10% 이자가 붙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품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란 말도 있거든? 들어본 적 있죠? 뉴스에서.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연 이율이 만약에 3%인데 물가 상승률이 5%야. 그러면 내가 똑같은 월급이 만약에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나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자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단리랑 복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 아까 그 2008, 9년 때 막 10% 주던 그때 라면 지금은 막 3% 이래요. 그래서 문제도 보면 3%로 많이 나오더라고. 자, 만약 10% 상품이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더니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이 100만 원을 차마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1년 이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년 지나면 얘는 100만 원에 대해서 10%가 붙는 거라서 1.1 곱해버리면 돼. 맞지? 10%라는 건 10분의 1, 0.1이 늘어나는 거니까 원래 1에 대해서 1.1배로 늘어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게 1년 지났는데 깜빡한 거예요. 막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이게 돈이 있는지 모르고 1년이 또 올랐어. 그러면 만약에 복리라면 자,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얼마야? 110만 원 있잖아. 110만 원 됐지. 1년 돼서 10만 원 이자가 붙었지. 그럼 110만 원에 대해서 다시 1.1이 다시 한 번 더 붙는 거야. 그 다음 2년 차에. 이해갔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100만 원에 1.1의 이자가 2번 붙은 거예요. 그렇지? 1년에 1.1배 늘어나는 거니까 1.1배 확대됐다라는 얘기잖아. 1년 뒤에는 그 금액 대비 1.1이 늘어나. 자, 이게 복리가 되는 거고 단리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0%로 단리로 준다 해주면 자, 100만 원이야. 자, 이게 1년 묵히면 여기에 대해서 10만 원이 붙는 거라서 100만 원에다가 다시 한번 10만 원이 붙어요. 110만 원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애시당초 이 100만 원에 대한 10%만 계속 붙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붙은 상태에서 다시 10만 원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에 대한 10%가 이후에 계속 이자로 붙는 게 단리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맨 처음에 초기 원금에 대해서 10%씩 계속해서 올려가는 거고 복리는 뭐야? 그 전해, 여기 전해 거기 기준으로 1.1%, 1.1이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씩 더 늘어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봐라. 여기서는 110만 원이었고 2년 차 이게 계산해주면 121만 원이거든. 그지? 근데 얘는 110만 원이다? 근데 그 다음에 120만 원이야. 그 다음 뭘까? 130만 원 되겠지. 3년 차 묵히면. 근데 얘는 121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부터 그러면 121, 121 이렇게 해주면 1331. 이때 되면 133만 1,000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어떤 게 더 유리해? 너희가 은행에 많이 갔어. 그때 은행 직원이 이게 복리 상품이 있고 단리 상품이 있는데 뭘 넣으실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지센가 복리와 단리라는 걸 배웠으니까 나는 복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해갔지? 왜냐면 이게 3년차 지났을 때 이게 3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거 봐라. 이게 100만 원이었으니까 3만 원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횡령 뭐 22조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22조. 전 상상도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지만 22조란 말이 상상도 안 돼. 만약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었다면 이게 3년 차이로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3억 차이가 나는 거야. 만약에 100조야? 그럼 몇 초 차이가 나는 거야? 3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22조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하자면 그 예수가 태어났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매일 3천만 원씩 쓰더라도 현재까지 쓰더라도 2018년까지 쓰더라도 다 쓸 수가 없는 돈이 22조라고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해갔지? 복리라는 건 매해 10%씩 이자가 가만히 돼서 만약에 10% 이자라면 1.1씩 매해 곱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매해 곱해진다라는 얘기를 생각해봐. 1.1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아까 전에 100만 원에 1.1 한 번 곱해서 110만 원. 100만 원에 두 번 곱해졌더니 1.1에 제곱 곱해져서 121만 원. 그치? 거기에다가 만약에 3년 차가 되면 100만 원에다가 1.1이 세 번 곱해져서 얼마죠? 133만 1,000원이 됐나? 그치? 그러니까, 자, 복리로 계산하는 그 원금이 불어가는 과정 자체가 등비수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 배우면서 원리합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연이율 10%입니다. 1년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갖는다.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면 원리합계 1년 지났을 때 110만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네. 자,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해준 게 이자가 된다. 뭐 당연하죠. 10% 이율이에요. 그러면 이자는 아까 100만 원의 10%니까 얼마야? 10만 원 본다라는 얘기예요.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야. 그러니까 통장 잔액을 보면 원금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네. 사실 요즘은 저는 이자라는 걸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가끔 그 통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몇 원 단위로 붙어 있어요. 요즘은 막 1원, 2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에 521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자가 붙었구나 이런 느낌이지 막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이율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문제에서 보면 그 이율 원리합계 문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에서 보면 한 7%, 8%, 10% 문제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수학의 왕도도 봤더니 다 4%, 3%더라고요. 네. 시대에 맞춰서 교재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원금 A, 연이율 R의 복리로 계산할 때 3년 후에 원리합계는 대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원금 A로 시작을 한 거야. 1년 후에는 A에다가 AR, 이게 뭐였어? 이자였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10%면 1.1배로 늘어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110만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 2년 후에는 그게 이자가 두 번 붙어서 A 곱하기 1.1의 제곱이었어. 이해가지? 아까 121만 원 됐다고. 자, 이제 3년 후면 1.1에 세 번 지수로 올라갑니다. 즉 1.1배씩 확대가 몇 번 된 거야? 3번 된 거야. 그래서 133만 1,000원 된 거라고. 그죠? 네. 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면 돈은 더 늘어나거나 뭐 불거나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강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마아파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돼. 만약에 그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런 상품들을 미리 사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리합계가 왜 어렵냐면 연말이다, 연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건 그림으로 봐도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문제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봐. 자, A1을 넣었어. 그러면 1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이렇게 쓰니까 어렵지. 만약에 연율이 10%면 이율이 0.1인 거야. 0.1. 그러니까 1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1.1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1.1배로 뛴다라는 얘기인데 1.1배로 확대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100에 대해서 1.1을 곱해주는 거야. 그치? 2년 지나면 이제
1년마다 10%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1.1이 한 번 더 뻥튀기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된 거고 3년 뒤에는 이만큼,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된 거야. 그러면 자 지금 봐라. 이것들이 다 어떤 꼴을 하고 있어? 등비수열 꼴을 하고 있어. 만약에 등비수열로 본다면 첫 항 a로 본다면 공비가 1 플러스 r 꼴을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그냥 돈을 이렇게 묵혀뒀습니다. 그러면 n년 지났을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꼴이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살면서 세뱃돈을 한 번도 안 썼다. 부모님이 잠깐 쓰고 갚을게 라고 했을 때도 꼭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제가 대학교 갈 때 세뱃돈을 다 모아봤더니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이거 일단은 묵히자. 그리고 내가 20살에 묵혀놓고 만약에 30살에 내가 이걸로 뭐 차라도 하나 사야겠다 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자가 말도 안 되지만 10%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에다가 0.1 더해서 1.1배로 늘어나 한 해마다. 근데 10번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언제? 여러분들의 30살에 계좌 통장 안에 이만큼 돈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 6-1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6-1번 풀면서 원리학계 제가 이렇게 좀 설명만 쭉 길었고 문제로 보여드리진 않았잖아요. 6-1번 통해서 싹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018년 초부터 2037년 초까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2037년 말에 원리학계가 3,120만 원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연이율 4%의 복리로 계산할 때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 우리 이거를 현실로 끌고 오자. 현실로 끌고 와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자. 2018년 초부터 2037년 초까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요. 이게 나도 고등학교 때 그때는 원리학계가요 더 복잡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이거를 적금 거기에다 대출, 연금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적금 관련된 문제들만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헷갈렸던 이유가 그게 너무 헷갈렸어. 그때는 뭐 기수불 뭐 이러면서 뭐 연초에 넣을 때 연말에 넣을 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복잡한 정보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 그게 헷갈렸거든. 연초랑 연말이랑 이게 뭐 어떻다는 건데 2018년 초에 넣은 거랑 말에 넣은 거랑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데 2018년에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자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시간을 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초랑 연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 그래서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해. 왜냐하면 제가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방식은 연초라고 하면 1월 1일로 봐. 무조건 1월 1일로 봐. 3월도 연초잖아. 그런 거 없어. 복잡해.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1월 1일로 봐. 1월 1일. 항상 1월 1일 딱 동해물과 해가 뜨자마자가 연초예요. 그럼 연말은 언제? 연말은 항상 12월 말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 12월 말일에 카운트다운 할 때 있잖아요. 잠시 이런 큰 타워에서 막 불꽃 뻥뻥 터지는 그 순간. 그때가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자 지금 연초랑 연말이랑 결과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그걸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 그래서 고등학생의 이미지는 그 당시에 원리학계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던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1년의 차이라는 걸. 그냥 연말 연초인데 왜 이게 일이 더해지는 거, 왜 지수에서 이게 일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쥐어 뜯었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연초는 1월 1일입니다. 뭐 새벽 6시라고 우리끼리 정합시다. 자 근데 연말은 뭐야? 12월 말일의 밤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더 듣니? 2018년 초부터,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로 생각하자. 1월 1일. 1월 1일. 자, 그때부터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을 거예요. 이때 A1은 은행에 넣었어. 그 다음에, 자, 2019년 1월 1일에도 언제? 여러분들은 A라는 일정한 금액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붙냐면 2020년 1월 1일에도 새 마음으로 다시 또 A라는 금액을 뭐 10만 원, 20만 원 계속해서 넣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넣냐면 2037년 초까지 넣어요. 2037년 초니까 2037년 1월 1일까지 A라는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언제? 2037년 말에 2037년 말일 12월 31일 날, 자, 이때 원리 합계가, 여기 다 합한 금액이 얼마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3,120만 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금액이 2037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마음으로 A1을 은행에 넣어요. 그래서 말일날 얼마가 되길 바래? 3,120만 원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2018년이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올해거든요. 그럼 2037년이면 20년 뒤야. 20년 뒤에 3,120만 원을 모으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얼마를 넣으면 20년 뒤에 우리가 3천만 원 돈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네, 한번 고민해 보죠. 진짜 얼마를 모아야 되지? 자, 그러면 시간이란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봐라. 이게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2018년부터 2019년 연초까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넣었잖아. 그럼 1년치 이자가 붙었어. 그치? 그래서 이 금액은 A 곱하기 얼마? 4% 이자면 1.04배로 불어있어요. 1년 지났으니까. 그치? 이해갔어? 만약에 100만 원 넣었으면 여기서는 104만 원이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딱 2019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전년도에 넣었던 돈은 104만 원으로 늘었는데 한 번 더 넣잖아, 새마음으로. 아, 좋아. 세뱃돈 개념으로 100만 원 다시 또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A에다가 A 플러스 1.04 곱해진 요 두 개의 값의 합이 2019년 1월 1일에 내 통장 잔고일 거야. 통장이 이렇게. 여러분은 통장 쓰지도 않죠? 사실 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좀 필요 없는 것 같다. 저도 그 요즘 송금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은행 프로그램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송금하는 어플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도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자, 어찌됐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요거 두 개 합한 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언제? 2019년 1월 1일에 돈 딱 넣자마자 통장 정리를 딱 하면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고. 이해갔어? 2018년 1년 묵혔잖아. 1년 묵힌 거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야. 자, 그럼 그 다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에는 A 넣은 게 이제 이자가 이미 2번 붙었어요. 이게 2년이 지났거든요. 그죠? 네. 그럼 봐. 작년에 그 2019년에 넣은 돈은 1년 지났으니까 1.04가 한 번 붙었어. 그치?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날 내가 또 100만 원 또 넣잖아요. 그죠? 만약에 2020년 1월 1일에 이 돈을 딱 넣자마자 또 통장 정리를 해. 그러면 이 통장 총액이 얼마가 들어있을까? 요거 더한 거, 3개 더한 것만큼 들어있을 거야. 이해 갔어? 2018년에 넣은 돈은 더 많이 불어있을 거고, 그 전년도에 넣은 돈은 조금 불어있을 거고, 지금 막 넣었잖아. 따끈따끈하게 100만 원 딱 바로 입금했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자 붙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얘는 바로 통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2037년 1월 1일에는 도대체 얘가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생각해 주는 거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한 번 붙고요. 2020년에 2번 붙었잖아요. 그러면 2037년에는 도대체 몇 번 붙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총 몇 번 붙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2018년부터 2037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만큼 붙었거든요. 1.04가 몇 년이 흘렀냐면 19년이 지났어요. 19년. 이게 은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더라. 보면 정 헷갈리면 이렇게 막 2019에서 18 빼잖아. 그럼 1차이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붙었어. 2020년에서 18 해주면 차이가 2잖아. 그러니까 2번 붙었어. 그럼 2037에다가 2018을 빼주면 19잖아. 그러니까 19번 붙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 들어가서도 원리합계 이게 지수 부분이 헷갈리거든. 1을 더해줘야 되는지 빼줘야 되는지. 갑자기 산수가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쉬운 숫자들 위주로 생각을 해요. 저처럼 그냥 단순히 빼가지고 생각해줘도 돼. 그러면 여기 18년에 넣은 돈은 무려 19년에 대한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남아있는 돈들을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넣은 거는 요것보다 한 해 부족한 거니까 1년치만큼의 이자가 덜 붙은 거야. 18번 붙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언제? 방금 1월 1일에 A1을 넣은 금액까지 싹 다 더해져 있겠지. 그 해 동안, 19년 동안 돈을 19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 합한 게 뭐가 되겠어? 2037년에 벌어지는 통장 잔고가 되죠. 그죠? 네. 그러면 2037년 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칩니다. 그냥 같은 2037년인데요. 아, 맞아요. 근데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1년의 이자가 붙은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2018년 그 올 초에 저희가 뭐 100만 원이든 뭐 A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얼마가 돼 있을까? 1.04에 여기에다가 19번 붙었는데 1년이 한 번 더 흘렀으니까 20번의 이자가 붙어 있어. 맞지? 자, 그리고 나서 그 2019년 그 전에는 이자가 1년만큼 덜 붙은 거니까 A에다가 1.04에 19제곱 되고. 자, 마지막에 2037년 여러분들 그때 몇 살이요? 만약에 지금 2018년에 18살인 여러분들은 2037년에 37살이 되어 있어요. 되게 남일 같죠? 네. 되게 남일 같지? 문득 이 문제를 풀면서 저는 2037년에 뭐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그래요? 네. 어디서 공원에서 게이트볼 치고 있지 않을까? 뭐하고 있을까 대체? 자, 어찌됐건 자, 방금 2037년 1월 1일에 넣은 A는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 번 붙었어. 이해갔지? 그래서 자, 이때 통장 잔고는 이것들이 다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얼마가 되면 돼? 3,120만 원이 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것들을 싹 다 더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A의 1.04에다가 자, 이게 뭐 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까지 간다? 쭉쭉쭉쭉 다 더해져요. 마지막 항이 1.04에 20이 되도록 싹 다 더해준 겁니다. 맞죠?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2년 칠 거고 그 다음에서 19년 치고 그 다음 20년 치해서 이자가 싹 붙은 것들. 그러니까 총 우리가 20번 돈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것들도 있고 이자가 조금 붙은 것들도 있고 싹 다 더해준 거라고. 다 더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를 봤더니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그쵸?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넣는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분명히 가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A라고 했던 게 사실 이거야. 첫 번째 항이야. 첫 항. 그치? 첫 항이 이거야. 그럼 공비는 뭘까? 여기에서 공비가 1.04예요. 1.04씩 계속 곱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공비 빼기 1이에요. 그럼 1.04 빼기 1이야. 그치? 첫 번째 항이 뭔데? A 곱하기 1.04였잖아. 첫 번째 항에 자, 지금부터 뭐 해줄까요? 1.04 아래 n제곱 취해주는데 전체 몇 개야? 1부터 시작해서 20개면 전체 20개지. 그러면 20 들어가고 거기에다 빼기 1 해주면 되잖아. 그죠? 네, 결국은 요거를 요게 A 때문에 헷갈리면 B1 수열이라고 하고 해서 요거는 B20의 수열이니까 이거 합은 S20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 20 들어가는 거야. 쌍둥이.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자, 1.04 빼기 1 해주면 0.04입니다. 그죠? 네. 자, A 곱하기 1.04에다가 자, 1.04에 20제곱 이거 계산 못 하겠는데. 그래서 문제에 보면 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04에 20제곱은 2.2로 계산하죠. 요거 2.2라고 보면 2.2에다가 1 빼주면 얼마예요? 1.2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3,120이 되게 만드는 A의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자, 여기 요렇게 처리해주면 이거 얼마지? 0.044 그 다음에 해주면 30 되겠네. 30. 됐죠? 네. 자, 30에다 1.04 곱해주면 A 곱하기 그러면 31.2. 그렇지. 자, 이게 3,12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원 단위로 끝났을 때. 그러면 A는 얼마 돼야 될까? 31만 2천 원에다 A를 곱했을 때 3,120만 원이 되는 상황이니까 A는 얼마? 100만 원 되면 되겠다. 만원 단위 100만 원. 그치? 그래서 보기 4번.